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의 수학 터닝포인트 이투스 수학 강사 고여친입니다. 여러분들 고1 첫 모의고사 잘 보셨나요? 보고 나서 소감이 좀 어땠나요? 제가 어제 이제 모의고사가 치러지고 바로 고1 학생들과 함께 현장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학생들 모두 기진맥진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서른 문항을 100분이라는 긴 호흡을 가지고 풀어볼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좀 티 같은 말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좀 많이 적응을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내내 자주 보게 될 모의고사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맛을 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이도 측면을 말하긴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와 또 현장에서 학생들의 난이도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쉽지는 않았다. 그리고 특히 도형 파트가 꽤나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았던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당연히 전문항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객관식 14번부터 21번, 그 다음에 주관식 26번부터 30번까지 해서 4점짜리 문항들만 쌤과 함께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이번에 시험을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내년이 돼서 이제 내가 이제 예비 고1로서 모의고사가 어떤지 한번 맛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러 주제들을 정리하기 좋은 그런 해설 강의가 될 수 있게 쌤이 하나하나 추가적인 내용들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4번 문제 볼게요. 본격적인 4점짜리 문항의 첫 출발인데 비교적 가볍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원 5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대요. 문제에서 이렇게 직각이 딱 나와 있으면 좋은데 안 나와 있으면 꼭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이랬을 때 AB의 길이와 호 CD의 길이 B가 줬어요. AB는 여기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D는 여기를 의미하죠. 이들의 길이 B가 제공됐다라는 건데 하나만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호의 길이 B는 중심각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하나 더, 이 중심각 같은 경우는 두배한 원주각이랑 정확하게 똑같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호 길이 B랑 원주각 역시도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저는 요걸 쓸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내가 그러면은 이 AB에 해당하는 모든 원주각들이 CD에 해당하는 모든 원주각들과 그 크기 B가 3대2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봐봐요. 내가 요러한 원주각을 하나 잡아볼게요. 여길 몇 도라고 볼 수 있냐? 3x라고 제가 각도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에 대한 원주각으로 볼 수 있는 여기에 요 각도를 제가 2x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요게 바로 보이면 문제는 사실 끝난 거예요. 왜냐? 잘 봐봐. 여기가 이렇게 딱 직각이 됐을 때 우리 이 삼각형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은 각도가 3x 더하기 2x를 했을 때 90도 외에 또 90도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x라는 것은 18도겠다. 왜? 5x가 90도니까. 자, 근데 문제가 마침 또 뭘 물어봤어요? ACB의 크기가 궁금해. ACB는 어디예요? 여기를 얘기합니다. ACB. 그러면 3x를 물어보는 거니까 따라서 3x는 54 디그리 이렇게 되겠죠. 54도라고 딱 야무지게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볍죠? 그래서 이런 주제만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쌤이랑 이어서 1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는 도형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문제들을 딱 봤을 때 처음에 자연수다 또는 정수다 라는 조건이 나오면 얘가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표시 한번 싹 해주시고 잊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이랬을 때 두 개의 2차식이 나와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7, 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어 있는 2차식이 공통으로 인수를 갖고 있대요. x 플러스 c라고. 됐나요? 자, 그럼 우리 그냥 한번 식을 써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7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18이라는 식 둘 다 똑같이 x 더하기 c를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됐죠? 자, 게다가 왼쪽이 2차식이니까 오른쪽도 2차식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2차항의 개수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x 더하기 별표꼴로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 더하기 세모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야, 근데 이 C 곱하기 별표나 C 곱하기 세모나 각각 식에서 상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C 곱하기 별표는 27이고 그 다음에 C 곱하기 세모는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 C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27과 마이너스 18을 둘 다 만들 수 있는 자연수여야 돼. 맞아요? 그러면 27과 18을 C에다 뭔가를 곱해서 둘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은 C라는 것은 27과 18의 공약수겠다라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그들의 공약수라는 건 27과 18 같은 경우는 최대 공약수가 몇이에요? 9죠. 즉 C 같은 경우는 9의 약수가 되겠다 라고 딱 잡아줄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선생님, 근데요, 그럼 9의 약수 좀 여러 개 있잖아요. 1과 3과 9요. 맞아요. 그러면 그 중에 뭐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뭐라 할 거냐? 케이스를 분류한다 라고 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가 C가 1일 수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9 순서대로 검토를 할 거예요. 자, 그럼 C가 1이다. 그럼 이제 다시 뭐 할 거냐? 우리 여기서 나와 있는 이 1, 2번씩 있죠. 얘네를 또 다시 도입을 해서 상황을 만들어 갈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C가 자연수라는 정보는 썼지만 A와 B 역시도 자연수여야 된다는 얘기는 안 썼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7이라는 것은 선생님 C가 1이기 때문에요.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이렇게 둘게요. 괜찮죠? 뒤에는 별표라고 안 두고 잠깐 냅둘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18 얘는 똑같이 x 더하기 1 x 더하기 이렇게 둘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왼쪽에 27을 만들려고 하면 여기 그럼 27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상수 두 개 곱한 게 27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8이 되려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8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얘네들 곱해서 마이너스 18이니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뭐 할 거냐? 우리 A와 B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에서는 얘네들 곱한 거랑 얘네들 곱한 거를 합쳤을 때 1창의 개수 A가 나오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A 같은 경우는 뭐야? 1x, 27x 합친 28x가 되니까 28이 되겠죠.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B를 잘 볼래? B를 보게 되면 밑에 식 기준으로 1x 마이너스 18x니까 마이너스 17x가 돼야 돼서 이렇게 되는데 얘는 0보다 작죠? 자연수가 아니라고. 그러면 얘는 무슨 순위 발생해요? 모순이 발생합니다. 모순이. 됐나요? 그럼 C는 1이 아니구나 하고 버리시는 거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번엔 C가 3인 거 가볼까요? 조금씩 이제 속도를 올려보자. 자, 그럼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7 이렇게 두고요. C 자리에 바로 x 더하기 3이 될 수 있게 3을 넣을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상수항까지 맞춰주기 위해서 뒤에는 그럼 x 더하기 9꼴이 있어야겠네 라는 것까지도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8 이 녀석은 x 플러스 3이란 인수가 있다고 하면 뒤에 x 마이너스 6으로 맞춰줘야 상수항이 맞춰지겠죠? 그 다음에 뭐 체크한다? a랑 b를 체크하는 거야.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는 3x, 9x, 12x가 되겠네. 괜찮죠? 자, b는 어떻게 됩니까? 3x 마이너스 6x 그럼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역시나 또 음수가 나와서 뭔 순이에요? 모순이야. 됐나요? 아이고, 결국 C가 9까지 왔네. 자, 근데 여기선 답이 나오겠지. 그쵸? 그럼 C가 9다라고 할게요. 얘 안 된다고 표시만 해주자. 자, 그러면은 똑같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7 이렇게 쓸 것이고요. 9라는 걸 넣어주신 다음에 그럼 뒤에 맞춰주기 위해서 플러스 3 이렇게 끝나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18 갖다 쓰고 x 더하기 9가 될 테니까 뒤에는 x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느낌이 좋아. 자, 그럼 어떻게 되냐? A 같은 경우는 9x, 3x, 12 뭐 얘는 뭐 무난해요. 근데 B가 어떻게 되니? 9x 마이너스 2x 럭키비키 7이 딱 됐습니다. 그러면 뭐야? 얘는 0보다 크고 결국 이 상황은 뭔능?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셋 다 자연수로 나오는 조건을 만족시켰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뭐였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물어봤어요. 갖다가 대입만 하면 돼요. A가 12, B가 7, 그 다음에 C는 9라고 했습니다. 괜찮나요? 계산을 하면 28 하고 28이 딱 나옵니다.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 요런 문제는 사실 이거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 좀 훈련을 해보기엔 좋은 것 같아요. 식을 쓰고 케이스 분류를 해나가면서 내가 검토하는 거, 그 다음에 자연수 조건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는 거, 이런 것들 좀 연습을 해볼 겸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6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1차 함수입니다. 함수가 나왔어요. 나한테 y는 2분의 1x 플러스 4의 그래프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갖다가 a, b라고 한대. 절편 두 개를 줬나봐. 그 다음에 1차 함수, 또 1차 함수야. ax-2a. 얘는 좀 모르는 게 많죠. 미지의 상황이야. 자, 근데 a가 양수인 건 줬어. 그랬을 때 걔가 또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갖다가 각각 cd라고 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가 있나? 사다리꼴이란 표현이 있죠. 자, 우리 사다리꼴 당연히 알지만 사다리꼴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한 쌍의 대변이 뭔행? 맞아요. 평행해야 행라고 돼 있어요. 괜찮죠? 자, 요런 걸 인지하면서 상황을 볼 건데 사실상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습관이 좀 있었어요. 뭐가 됐건 내가 빨리 이거를 가시적으로 내 눈으로 뭔 상황인지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는 정확하지 않아도 좋아. 어차피 그림 다시 수정하면 되거든.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빠르게 그려보고 내가 요런 식의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런 걸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전략을 잡고 들어갔거든요. 자, 일단은 명확하게 그릴 수 있는 녀석이 하나 있죠. 1차 함수 하나. 그래서 쟤를 먼저 내가 가늠을 하기 위해서 그려볼 거야. 요 정도 이렇게 되겠죠. 일부러 그림 작게 그리는 겁니다. 상황 한번 파악하기 용도로. 그런 다음에 각각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요. 그쵸? 자, 그 상태에서 너네한테 또 미지의 상황이 하나 나와 있는데 요 미지의 상황을 그래도 요 정도는 가늠할 수 있어. 잘 봐. 얘는 x가 0을 넣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2a가 되고 a가 양수니까 얘는 0보다 작은데 찍힐 거야. 즉 0, 마이너스 2a인데 걔가 어디에 찍힐 거냐? 요렇게 좀 아래쪽에 찍힌다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d라고 쓸 수 있겠네.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내가 y 대신에 0을 넣는다 라고 해볼게. 그러면 x가 뭐가 되냐? 딱 2가 돼요. x는 딱 여기에 찍히겠네. 요런데. 그쵸? 그리고 얘가 c가 된대. 요렇게까지 파악을 해놓고 그 상태에서 너네한테 A, D, C, B라는 사각형을 물어봤으니까 연결을 해봐. A, D, C, B 이렇게 가요. 됐지? 얘가 사다리꼴이 돼야 된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평행이 가능한 두 쌍이 나와. 하나는 얘랑 얘가 평행하거나, 그쵸? 또는 얘랑 얘가 평행한 경우가 있겠구나 라는 거야. 다시 A, B가 C, D랑 평행하거나 또는 A, D가 B, C랑 평행하거나 요 두 가지 상황이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1번 상황, 얘를 2번 상황으로 나눠서 그림을 조금 더 맞춰서 그려볼게요. 괜찮죠? 자, 먼저 얘랑 얘가 평행한 걸 원하기 그리기 위해서 상황을 한번 갖다 볼게요. A, B랑 C, D가 평행해. 자, 그럼 그림을 조금만 더 크게 그려보면 하나는 요렇게로 그려질 거고, 그쵸? 얘가 뭐 막 8, 얘가 4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얘가 A, 얘가 B일 때 얘랑 평행하게 그려야 돼. 요 아래쪽을 지나면서, 그쵸? 그러면 어느 정도는 뭐 요 정도 이렇게 조금 평행한 느낌을 주면서 그려봅시다. 그럼 얘가 D가 되고 얘가 C가 될 때 그러면 내가 딱 원하는 상황 요렇게 연결한 요 사각형 같은 경우는 여기랑 여기가 평행하니까 사다리꼴이 맞네. 괜찮죠? 자, 이때 우리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2분의 1이었어요. 4군요. 4야 여기. 그치? 자, 2분의 1의 기울기를 갖고 있고 y절편이 4였어.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y는 ax-2a인데 자, 두 개가 이렇게 평행하려면 결국 이 2분의 1과 요 a라는 기울기가 서로 어때야 돼요? 둘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상황은 쉽네. A가 뭐야? 2분의 1이잖아. 이러고 가는 거야. 됐죠?
가볍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AD와 BC가 평행한 상황을 가야 돼. 자, 얘는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그려볼게요. 자, AD는 이렇게 여기가 A와 B야. 맞 8, 4야. 근데 봐봐. AD랑 BC가 평행해야 돼. 근데 여기 있는 C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진 값이거든. 2,0이라고. 됐나요? 그럼 내가 얘는 딱 정확하게 이렇게 딱 그릴 수 있잖아. 그럼 얘랑 평행한 느낌을 주려면 얘가 조금 더 아래쪽으로 길게 이렇게 뻗어줘야 되겠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얘네들 이렇게 평행하겠다. 됐지? 이렇게 되도록 이 점을 잡아주면 되겠다라는 거고, 이러한 삼각형은 그러면 사다리꼴이 되겠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결과적으로 모든 A 값의 합이기 때문에 A가 필요하거든? 근데 이 좌표가 0,-2a야. 저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봤어요. 잘 봐. 여기 직각이지. 됐니? 그 다음에 평행이잖아. 됐지? 평행이기 때문에 요 각도 같고, 요 각도, 그 다음에 요 각도 같겠죠. 괜찮습니까? 즉,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걸 갖다 썼어요. 자, 뭔 얘기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가 되거든? 됐나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8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맞아요. 16이 돼야 됩니다. 괜찮나요? 그 16이 되는 게 마이너스 2a에 딱 찍혀야 되는 거죠. 근데 길이가 16이야. 부호 조심해야 돼. 됐죠? 아, 그럼 따라서 뭐가 됩니까? 선생님, 제가요, 그러면 이 a가 16인 거네요. 길이니까. 그럼 a가 뭐야? 여기서는 딱 8이 나옵니다. 탕탕탕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는 모든 a 값은 8 더하기 2분의 1 앞에서 구한 것까지 하면 2분의 17 이렇게 될 것이고, 그걸 만족시키는 정답은 몇 번입니까? 딱 exactly 1번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림을 물론 이제 조금 계략적으로 빠르게 보고 그림을 훨씬 더 가볍게 그리면서 갈 수도 있어요. 다만 내가 이제 특히나 이런 상황의 함수 해석 문제 또는 뭐 상황 해석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친구분들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럴싸하게 잘 그려주시는 것도 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만나는 점, A가 아닌 점을 갖다가 여기를 또 D라고 줬어요. 그치? 자,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문제에 제시된 숫자들 있죠. 길이 값들이 되겠죠. 얘네는요,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도형을 어려워하면 할수록 더 악착같이 빨리 그림에 표시하셔야 돼요. 왜? 그림에 표시해서 상황을 해석해보니 아, 요게 보인다 라는 것이 조금 더 가볍게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는 게 진짜 중요해. 그래서 나는 표시를 할게요. AB라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얘가 3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얘가 5라고 제공되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더 A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이라고 제공되어 있습니다. 됐죠? 근데 그 상태에서 니네한테 뭘 물어봤냐면 DE 길이가 궁금해 라고 했어요. 됐죠? DE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난 얘를 잠깐 X라고 둘래. 됐지? 선생님, 그 다음에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라는 건데, 일단은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좀 여러 번 나온 주제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각의 이등분선이 등장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의 이등분선이 원이랑 같이 등장할 때는요, 일단은 내가 그 각들을 돌림판 해가지고 원주각 크기가 같은 것들을 싹 다 표현하다 보면은 수많은 각들이 공유가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을 돌려도 되고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을 돌려도 돼. 왜? 둘 다 동글뱅이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같다고 표현할 수 있는 각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 표현을 해두고 그때부터 도형 해석을 들어가라는 거야. 오케이? 자, 뭔 얘기인지 봐봐. 저는 일단은 요 보조선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C랑 D를 연결한 요 보조선. 됐나요? 그러면은 내가 요 호에 대해서 내가 원주각을 잡으려고 하면 여기가 동글뱅이고 여기가 동글뱅이죠. 괜찮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내가 여기가 X라고 잡아볼게요. 괜찮지?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요 호에 대해서 여기도 X가 되죠. 됐니? 자,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별표면,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거 다 표현하는 거야. 그 중에 뭘 꺼냈을지는 이제 상황을 마지막에 해석을 할 때 들어가는 거지. 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됐네요. 그럼 봐봐. 선생님, 지금 닮음인 게 너무도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마 1차로 이런 걸 봤을 수도 있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닮음이네요. 그걸 써야 되나요? 할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밑에 있는 요 삼각형은 모르는 거 하나, 모르는 거 둘, 모르는 거 셋이야. 그쵸? 즉 얘를 갖고 닮음을 보기엔 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어디로 틀어버릴 거냐? 그러면 나 어차피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건 내가 알아. 됐죠? 근데 일단은 요 삼각형 있죠? A, B, E랑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을 갖다가 닮음을 갖다가 써서 내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여기도 자동으로 구해지지 않겠나? 라는 거야. 괜찮나요? 자, 내가 여기를 6-x라고 둘 수 있겠죠? x고 6-x. 그쵸? 그 다음에 삼각형 뭐랑 뭐? 여기랑 그 다음에 큰 삼각형 닮음을 갈 거야. 자, 써둡시다. 삼각형 A, E, B는 뭐랑 닮았니? 하면은 삼각형 A 그리고 또 뭐냐? C, D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됐니? 자,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식을 세워볼 건데 내가 이제 닮음비 돌려서 세울 때 애들이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덜 헷갈리는 나름의 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속으로 읽으면서 해. 뭔 얘기냐면 내가 지금 재려는 각 길이 B는 X 출발 동글뱅이 별표다 라고 뒀어. 다시 X 출발 동글뱅이 별표야. 그럼 3대 6-x는 어떻게 출발했다고? X에서 동글뱅이 그 다음에 별표 순으로 갔죠. 자, 그럼 이 큰 삼각형에서도 똑같이 보는 거야. 자, 여기가 동글뱅이야. 여기가 X야. 그럼 여기는 뭐지는 별표겠지. 그쵸? X 출발. 얘 출발. 그 다음에 동글뱅이. 요거. 그 다음에 요거죠. 그럼 요 길이는 몇이야? 6이고 얘는 5죠. 아, 6대 5가 되겠다. 라고 설정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나요? 그러면은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아이 쉬워. 하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내항의 곱은 36-6x가 될 것이고요. 외항의 곱은 15가 되겠죠. 됐습니까? 아하, 그러면 6x 같은 경우는 21 이렇게 되겠죠. x는 뭐가 됩니까? 6분의 21은 3으로 나눠주시면 2분의 7 이렇게 되면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귀염 뽀짝하게 딱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생각보다 되게 좋거든. X 출발 동글뱅이 별표 이렇게 하면은 돌리는 게 좀 덜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요거 좀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8번 문제로 가볼 겁니다. 자, 18번 문제. 이번 또 도형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뭐 각의 이등분선이 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달라. 얘는 아까처럼 원에서 각의 이등분선이 아니라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 제가 평행사변형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고2 때, 고3 때 가서 도형 문제에서도 평행사변형은 아주 크리티컬한 조건을 줘요. 당연한 얘기인데 평행선이야. 그러면은 평행선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엇각과 동의각 등등의 각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작용을 해요. 그리고 뒤쪽에 가면은 평행선 갖고 이제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가 같다는 걸 옮길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그런 도형이거든. 자, 요거를 잘 인지를 한 상태로 한번 가볼게. 그러면 잘 봐. 나는 일단은 아까 제가 그랬어요. 문제에서 제공된 값들이 있으면 싹 다 표현해. 근데 값이 없어. 그치만 내가 지금까지 그림 속에서 볼 수 있는 정보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다 표현해놓고 그 다음 문제 해석으로 들어가거든요. 저는. 왜? 도형 위에 표시가 많이 돼 있을수록 저는 조금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난 여기까지 끊고 먼저 지금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걸 다 표현할래. 저 평행하다는 정보 가지고. 그러면 내가 여기가 동글뱅이니까 여기도 동글뱅이겠죠. 동위각으로.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동글뱅이야. 근데 얘 여기 막국지가 동글뱅이야. 그쵸?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여기가 동글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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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뱅이. 동글뱅이 파티죠. 그리고 얘네들은 같으니까 요 길이도 두 개가 같죠. 괜찮습니까? 됐지? 그리고 하나 더. 이거 전체가 평행사변형이잖아. A, B, C, D가. 맞죠? 그러면 요 각도랑 요 각도도 같겠죠. 되니? 그럼 여기는 동글뱅이가 두 개가 있어. 자, 요 정도까지 표현해둔 상태에서 문제를 볼게. 야, FDC가 2배한 DCF야 라는 거야. FDC가 어디지? 했는데 여기죠. 얘가 2배한 뭐라고?
DCF래. 잠깐만. 얘가 동글뱅이 두 개인데 걔가 무언가의 두 배라고? 아, 여기가 동글뱅이구나 라는 거야. 괜찮나요? 진짜 개꿀이죠.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우리가 또 이것도 볼 수 있죠. 야, 여기 X고 여기 X야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요 삼각형처럼 요 삼각형을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동글뱅이 당연히 두 개가 될 거고 거기다 하나 더 잠깐만 그랬을 때 두 개짜리 동글뱅이에서 X로 가는 요 길이가 2야. 두 개짜리 동글뱅이에서 X로 가는 이 길이가 2야. 아, 두 개 길이가 같네? 즉,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뭔 동일까요? 합동입니다. 합동. 자, 엄청난 정보를 준 거야. 삼각형 GEF는 뭐랑 합동이다? 삼각형 DCF랑 합동이다. 라는 거. 됐죠? 자, 그러면은 합동이기 때문에 우리 길이 값들을 갖다가 쓸 수 있어.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이겠구나. 근데 여기가 3이면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도 3이고 여기가 3이면 얘 길이도 같으니까 여기도 3이겠네. 처음에 표기해둔 것들을 그냥 착착착착 써주면 문제가 거의 다 끝났다고. 자, 그 상태에서 니네한테 뭐 물어봤냐면 EF 길이를 물어봤어요. 그쵸? EF 길이, 요 길이. 난 얘를 X라고 줄게. 근데 봐봐, 아직 안 끝났어. 얘랑 얘랑 합동이면 여기도 X겠죠. 아, 됐다. 뭐가? 잘 봐. 지금 그러면 여기랑 여기 평행일 거고, 그쵸? 요 길이가 X고, 그 다음에 요 길이 같은 경우는 뭐가 되죠? 3 더하기 X 더하기 2를 한 번에 쓴 거죠? 그럼 X 더하기 뭐예요? 5가 되겠죠. 됐니? 그럼 밑변 길이비가 X 더하기 5 대 X면 전체 X 더하기 2 대 2가 되겠죠. 됐나요? 다시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되잖아. 아, 그러면 따라서 X 더하기 5 대 X는 전체 옆면의 길이 X 더하기 2 대 2가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아, 그럼 끝났다. 내항의 곱, 외항의 곱 딱 해주시면 X제곱 더하기 2X는 얘랑 얘 곱하면 2X 더하기 10이 되니까 악 하고 지워지죠. 자, 그러면은 X 같은 경우는 루트 10이 될 겁니다. 왜? 변의 길이니까 당연히 0보단 커야 돼서. 괜찮나요? 그래서 정답은 몇이다? 아, 정확하게 2번이잖아. 이러고 가는 거야. 됐습니까? 해볼만 하죠?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를 가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반비례 관계에 y는 x분의 a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길이값이 제공되어 있네. AB가 4라고 돼 있어. BC가 3이라고 돼 있어. 근데 다 줘놓고서 그리고 다 표현해놓고서 딱 하나 문제는 줬는데 시계는 표현, 그림엔 표현 안 해놓은 게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90도예요. 표현해줘야 돼요. 봐봐. 제가 그동안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문제는 줬는데 그림에 표시를 안 했던 이유는 그림에 표시하면 너무 답이 잘 보이기 때문에 보통 숨겨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정보거든. 이게 직각이라는 게.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죠. 문제에 있는 것들을 죄다 그림에 일단 표현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어쨌든 그럼 제가 직각이야. 그럼 우리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 할아버지 있죠? 피타고라스 할아버지가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면 이 길이가 5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심지어 되게 익숙한 직각삼각형 길이비로서 알고 있잖아. 됐나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나한테 마지막에 A 값을 구하래. 어떻게 구해야 되지? 라는 거거든.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얘가 5잖아. 그러면 요 높이가 5죠. 됐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무엇을 넣어야 높이가 5가 되지?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x분의 a라는 것이 딱 5가 되려면 x는 5분의 a여야 되죠. 됐니? 아, 그러면 여기는 5분의 a가 되겠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어쨌든 a라는 걸 구하려면 요 식을 딱 봤을 때 a는 좌우에 x를 곱한다 치면 x 곱하기 y고 어떤 한 점에 x좌표와 y좌표를 알면 그 둘을 곱해서 a를 또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거든. 선생님, 그러면요. 얘를 갖다 다시 얘 표현하면 안 돼요. 왜 그럽니까? 이거 5인 거 가지고 얘를 찾았는데 다시 올라가는 거는 그냥 이 문제를 계속 같은 행동을 하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도형적 특징을 가지고 요 녀석을 베이스로 요 점을 한번 유추를 해볼 거야. 괜찮을까요? 자, 근데 요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 안에 닮음을 만들고 뭐
만드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썼어요. 잘 봐봐. 여기를 수선의 발을 탁 떨궈서 얘를 H라고 둘게. 괜찮니? 그 다음에 하나 더. 난 동글뱅이 X를 진짜 좋아해. 여기 동글뱅이 X야. 그러면 두 개 합치면 90도죠. 근데 여기도 90도니까 여기도 동글뱅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잘 봐봐. 닮음을 쓸 수가 있어. 지금 얘 대 얘부터 잡아볼게요. 동글뱅이 X 직각순으로 간 거야. 선생님, 그러면 5대 3은요. 자, 동글뱅이 X 직각순이라 했어. 동글뱅이 X 직각순으로 가야 돼. 괜찮아요? 그러면은 3대 BH가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BH가 뭐가 됩니까? 9분의 5가 되겠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아니죠. 5분의 9가 맞았는데 왜 이러죠?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선생님 그거 말고요. X 동글뱅이 직각순으로 갈게요. X 동글뱅이 직각순. 그러면은 5대 4죠. 자, X 동글뱅이 직각순이라 했어. X 동글뱅이 직각순이야. 3대 CH죠.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CH 같은 경우는 5분의 12가 되겠죠. 이렇게 됐다고. 됐니?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5분의 A, 0에서 얼마만큼 더 가서 5분의 9만큼 더 갔죠. 그러면 이 녀석의 X좌표는 5분의 A 더하기 9가 될 거야. 그렇지 않나? 5분의 A에서 5분의 9만큼 오른쪽으로 더 갔잖아. 미안. 12만큼 갔죠? 5분의 12만큼 더 갔죠? 괜찮지? 그 다음에 요 길이만큼 더 올라갔죠? 그러면 저 B의 Y좌표는 뭐야? BH 길이만큼 더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5분의 9만큼 더 가니까 이 B 같은 경우는 5분의 A 더하기 12, 5분의 9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 맞아요? 자, 그럼 최종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점 B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좌표가 뭐라고 나왔어? 5분의 A 더하기 12가 되고 그 다음에 5분의 9가 된다라고 점 B를 잡았고요. 얘를 가지고 그 녀석의 XY 좌표의 곱이 A랑 같아 라는 걸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A랑 같아. 뭐랑 뭐가? 얘랑 얘 곱한 거. 괜찮니? 자, 그럼 분모는 25가 되겠죠? 분자는 9 곱하기 A 더하기 12가 될 거야. 됐나요? 그럼 좌우에 25를 곱해버리면 25A는 9A 더하기 108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자, 9A를 넘겨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16A는 108이고요. A 같은 경우는 16분의 108인데 4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4분의 27 이렇게 돼서 4분의 27이 되고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하고 끝나는 거야. 괜찮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초기 이제 교육청에서 나온 해설치대로라면 여기 이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랑 같다 해서 요 길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이제 요거를 구하고 어차피 요거 또 구해야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냥 요 삼각형과 요 아래 삼각형 닮음이다 라고 봤고 두 가지 방법을 다 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얘기 나온 김에 간단하게 하나만 정리하자. 방금 전에 제가 그 해설지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 라고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여기 수선의 발을 탁 떨궈서 요 상황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매우 특수한 상황이 되거든? 여기도 직각이었기 때문에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두 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상황은 앞으로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나와요. CF는 이제 참고라는 뜻입니다. 한번 정리만 싹 해봅시다. 직각 이렇게 되죠. 괜찮지? 자, 그랬을 때 얘를 A, 그 다음에 얘를 B, 그 다음에 얘를 C라고 두자. 그리고 몰라 X, 몰라 Y 하고 얘는 알아 H 이렇게 둘게요. 자, 그냥 네 가지, 네 줄만 딱 머리에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이거 내가 고1 내신 공부할 때도 도형 문제 나올 때 되게 자주 나와서 설명을 해주고 고2 때 가서도, 고3 때 가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항상 머리에 지니고 계셔야 돼요. 요 안에는요, so many 닮음이 발생하죠. 일단 얘가 동글뱅이고 얘가 X면 여기 동글뱅이고 여기 X고 그러면 이 삼각형, 이 삼각형, 큰 삼각형 다 닮음이죠. 그래서 닮음비 가지고 나온 결과기 때문에 증명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다시 정리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먼저 이런 게 있어요. A의 제곱은 자 이미지로 기억하는 게 좋죠. X 곱하기 C
c 곱하기 x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그쵸? a제곱은 cx잖아. 이렇게 두는 거 하나 있고 반대쪽도 똑같이 되겠지. b의 제곱은 y 곱하기 c 그래서 b제곱은 cy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있냐? 이거 생각보다 많이 써요. 봐봐. a 곱하기 b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직각이니까. 근데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봐도 돼서 똑같이 c 곱하기 h로도 넓이를 구할 수 있어. 결론을 지으면 2분의 1 약분 치고 a, b가 ch랑 같아. 요게 있고요. 나중에 이제 대수 가면은 요 네 번째 상황도 진짜 많이 보게 돼. 뭐 대수뿐만이 아니라 고1 때도 많이 나와. 자, 요거는 또 무엇이냐? 우리 여기가 동글뱅이고 여기가 x고 여기 동글뱅이고 x죠. 그러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되죠. 괜찮나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x 대 h는 h 대 y야. x 대 h는 h 대 y야. 하면은 h제곱은 xy다 라는 거. 내가 얘 별표 친 이유는 얘가 갖고 있는 되게 많은 응용 상황들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는 꼭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겸사겸사 이 문제 풀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여기가 5분의 12인 걸 잡을 수 있어. 넓이가 5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니까. 그 다음에 또 뭘 쓰냐면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 가지고 여기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는데 전 아까 닮음으로 한번 보여줬던 거 둘 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0번 문제로 와봤습니다. 보면 그림이 꽤 크죠? 꽤 커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봅시다. y좌표가 서로 같대요. 뭐가? a, b가. y좌표가 같다라는 건 같은 높이에 있다라는 거지. 또 다른 말로는 얘랑 x축이 평행하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냥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ax제곱 더하기 8ax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고1 때 그 다음에 공통수학 1에서 이차함수, 특히 중간고사 범위에 이차함수가 나올 때도 똑같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가 나오면요. 빨리 축을 파악해 주세요. 축 파악. 왜? 이차함수는 축에서 시작해서 축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축에 대한 대칭성도 있다라는 거. 대칭성 별거 없죠. 예를 들어 어떤 이차함수가 이렇게 딱 있어. 그럼 얘가 축이 딱 있어.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벽하게 좌우 똑같다. 그냥 요 정도죠. 괜찮나요? 자, whatever. 일단은 뭐 그렇게 된대. 그러면은 여기가 딱 축인 거네요. 그치? 축이고 그랬을 때 얘는 내가 살짝만 표준형으로 바꿔놔주면 a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8x니까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16a겠다. 괜찮죠? 그럼 여기가 일단 4라는 얘기 해주고 있구나. 자, 이랬을 때 그 꼭지점 C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D. 알아, 보여. 그랬을 때 점 D를 지나고, 자, 여기가 특이한 표현이야. 선분 BC와 평행한 직선? 선분 BC가 어딘데 했는데 너무 뜬금포죠? 얘랑 평행하대. 근데 이렇게 짧게 보면 좀 뜬금포인데 조금 연장해서 보고 하면 좋겠어. 얘랑 평행한 선이 얘를 지나야 되는데 그럼 이 노란색 선 두 개가 지금 뭐 행하고 있는 거야? 평행하고 있는 거야. 그쵸? 자, 그랬을 때 삼각형 CAB 넓이랑 삼각형 CAB 넓이의 비를 줬어. CAB가 어디죠? CAB. 요거죠. 이건 또 뭐야? 그런데 CAB는 더 이상해. 너무 얇아. 오, 날카로워. 이렇게 됐다고. 맞아요? 그래도 넓이비를 줬어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제가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주면, 잘 봐봐. 우리가 평행선이 나왔어. 그 다음에 넓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위치 또는 상황을 위치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여기 뭐 대단한 표현이 아니라 그냥 이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평행선이 탁 나와 있어. 그러면 내가 같은 밑변을 갖고 있으면 이 넓이나 똑같다라는 거 가지고 내가 위치를 바꿔서 보겠다는 거야. 왜냐면 지금 이 2라는 게 너무 동떨어져 있어. 그렇지 않나요? 해석을 하기에 너무 멀리 있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 요거를 밑변으로 하면서 어차피 야 고개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해봐 얘들아. 아니면은 사실 고개를 돌릴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돌리면 됩니다. 얘랑 얘가 평행하잖아. 그럼 이것이 밑변 윗변으로 보게 되면은 얘를 밑변으로 봤을 때 높이가 얘랑 똑같은 걸로 나는 얘를 잡겠다는 거야. 이렇게. 괜찮니? 괜찮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는데, 그쵸? 얘요, 얘.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됐지? 그러면 봐봐.
여기 있었던 요 얇은 삼각형과 요 보라보라한 삼각형 두 개가 넓이가 어떨까요? 같을 겁니다.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다 온 게 아니라 이제 반 왔어요, 반. 됐지? 그럼 봐봐. 너네한테 이제 뭔 얘기를 한 거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비, 요 삼각형의 넓이비랑 요 삼각형의 넓이비가 5대 2라고 준 거야. 괜찮아요? 자, 상황이 파악이 됐으면 제가 이제 여기 부분만 살짝 지울 거야. 됐지?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요 삼각형 넓이가 2에 해당하고요. 요 삼각형 넓이가 5에 해당한다는 거네요. 근데 얘는 정확하게 축에 의해서 잘렸으니까요. 여기 넓이가 S면 여기 조그만 넓이도 S겠네요. 그러면 얘네 둘 합쳐서 2의 넓이를 해당하고 얘 합쳐서 5의 넓이를 해당하면 여기가 4S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게 발견이 되면 문제 다 온 거야. 다시 이게 5에 해당하고 요게 2에 해당해야 되니까 SS, 4S 요런 구조로 볼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될 거냐면 잘 봐. 내가 만약에 얘를 밑변으로 보면서 요 오른쪽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두 개를 갖다가 바라본 거야. 그럼 넓이비가 1대 4죠. 그러면 높이가 이걸로 같으면 이거 대 이거의 길이비가 몇 대 몇? 1대 4겠죠. 아, 너 1의 길이고 너가 4의 길이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물론 1이 아니라 4가 아니라 길이 b가 1대 4겠죠. 얘가 k고 얘가 4k라고 둬볼게요. 됐습니까? 됐지? 요렇게. 아, 그러면 여기가 좀 우회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k구나 이렇게 둬도 되겠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상황을 볼게. 너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안 쓴 조건이 있어요. 삼각형 AOD의 넓이가 10이다. AOD? AOD. AOD는 지금 어디예요? AOD 요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처음에 잡아놨어요. 4라고. 그쵸? 그러면 요거의 높이를 지금 주는 정보라고 봐도 될까요? 10이라는 것? 그러면 4에다가 몇을 곱하고 2분의 1 해야 10입니까? 6이죠, 6. 됐습니까? 6이에요. 6. 그 6의 높이가 A의 높이인데 걔가 B의 높이랑 같고 B의 높이 아까 4K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아, 그러면 우리 K 값도 알았다. 4K가 6이니까 K는 4분의 6, 즉 2분의 3이구나. 여기까지 잡아놓을게요.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물어봤습니까? 나는 상수 A가 너무 궁금해. 라고 한대요. 상수 A가 너무 궁금해. 라고 한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꼭지점 한번 볼게요. 꼭지점. 자, 꼭지점을 보면 4를 넣었을 때 그 높이가 지금 요만큼이 4K고, 그쵸? 됐니? 그 다음에 요만큼이 K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얘는 높이가 5K여야 돼. 5K. 그쵸? 5K여야 돼. 높이가 5K. 그러면은 꼭지점이라는 것은 요 16A의 높이가 5K라고 보셔도 되겠죠. 됐습니까? 아, 네가 5K야? 그러면은 K 2분의 3이니까 너가 2분의 15야? 라고 두고 16A랑 2분의 15가 같으면 되겠다. A는 뭡니까? 32분의 15. 귀여워. 이러고 끝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물론 얘를 독해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점을 바라볼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먼저 잡고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가져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채택을 한번 봤고요. 어찌됐건 중요한 거 뭐다? 이차함수가 나오면 일단 축을 파악하자라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처음에 하고 지웠던 거 얘랑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요 얇게 얇은 넓은 삼각형을 여기로 옮겨서 볼 수 있다는 거. 요 아이디어만 잘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객관식 마지막 문제 2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파티입니다. 파티 아주. 21번도 도형이에요. 도형. 자, 봐봐. 일단은 또 평행사변형이죠. 오케이? 그랬을 때 또 가계등분선이 나왔어. 그리고 너네한테 뭔가 이 길이 값들을 제공을 하면서 요 넓이 하나 줬거든요. 얘가 35야 라고 했어. 그리고 물어본 게 어디야? EFH 요거야. 근데 이제 쌤이 좀 추천하는 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만 꽂혀버리고 거기만 쳐다보면 오히려 안 풀리거든? 특히 이제 이 21번이라는 게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이 포진되어 있는 파트야. 여기가 과도하게 쉽게 바로 보인다?
그거 잘못 봤을 확률이 매우 높아. 내 실력이 늘었는가가 아니라 잘못 봤는가의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얘를 보고 바로 얘를 보려고 하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 어떤 도형의 특징으로 인해서 표시할 수 있는 건 다 표시해서 대외적인 상황들을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상황들을 찾아낸 속에서 얘를 어떻게 풀어야겠지라고 하는 전략을 좀 짜는 게 그래도 좀 도형 문제를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도형뿐만 아니라 좀 고난도 문제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뭔 얘기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이죠, 여러분들. 맞아요? 평행사변형이야. 그러면은 여기랑 요 전체가 평행하죠. 그러면 여기가 동글뱅이면 너 역시 동글뱅이겠네? 라는 걸 할 수 있죠. 됐니? 그러면 이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을 테니까 여기가 45, 그러면 여기가 15여야 되겠죠. 왜 같죠? 하면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잖아. 그쵸? 요렇게 될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45라는 게 나왔어. 그 상태에서 우리 평행이라는 것만 좀 끝까지 활용을 해볼게. 요 EDH 요 녀석이랑 DHG를 갖다 볼게요. 평행이기 때문에 요 각도랑 어차피 요 각도 같을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을 거야. 그럼 whatever 요 닮음이겠죠. 괜찮습니까? 다시 표현을 해보자. 일단 첫 번째 발견한 거 삼각형 DHG 같은 경우는요. 삼각형, 큰 삼각형 BHE랑 닮음입니다. BHE랑 닮음이야. 됐어? 그 다음에 그 닮은 비도 잡을 수 있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전체가 45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몇이에요? 얘랑 같을 테니까 30이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 구할 필요 없었구나. sorry.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죠. 됐지? 닮은 비가 45 대 10이에요. 닮은 길이 비 45 대 10 또는 5로 나누면 9 대 2 이렇게 잡힙니다. 됐나요? 자, 근데 우리 마지막에도 넓이를 얘기해야 되고 처음에 준 것도 넓이기 때문에 길이비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닮음인 두 도형의 길이비가 9 대 2면 넓이비는 어떻게 되죠? 제곱비가 되겠죠. 81대 4가 되겠다라는 거야. 괜찮나요? 81대 4. 그러면 선생님 여기랑 요 큰 삼각형 넓이비를 제가 알았으니까요. 삼각형 BEH의 넓이는요. 80이 되니까 4분의 82를 갖다가 곱하면 되겠네요. 35에다가 라는 거야. 근데 난 이걸 딱 처음 보고 계산하기 너무 귀찮은 거야. 그리고 사실은 나는 모의고사에 대한 좀 믿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계산이 커질 필요가 굳이 없어. 그냥 이 상태로 냅두고 마지막에 뭔가 계산을 하면서 약분이 될 수도 있으니 일단 냅두자는 거야. 최종적으로 이걸 계산해야 되네라는 확정이 됐을 땐 계산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일단 냅두세요. 요 꼴 자체로. 괜찮지? 선생님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 넓이를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여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제 뭘 쓰지? 근데 내가 만약에 요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요거 대 요거 길이비를 알면 요 큰 삼각형에서 밑변 길이비가 넓이비가 될 테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길이비 뭐로 알지? 라는 거야. 근데 잘 봐. 사실상 요 각도랑 여기랑 평행해서 같다라는 건 썼지만 굳이 얘랑 얘가 같은 거는 아직 안 쓴 거 아닌가요? 아직 안 썼다고. 자,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 여기서는 각의 이등분선 성질을 쓰게 돼. 그래서 이번에는 요 삼각형을 잠깐 주목해 볼 겁니다. 괜찮아요? 됐지? 근데 요 삼각형에 대한 길이들을 표현하기 전에 먼저 요것만 해보자. 잘 봐. 아까 요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의 길이비가 9 대 2였죠. 그러면은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2K 대 9K라고 일단 표현해도 될까요? 됐나요? 일단 요 정도 표현을 해둘게. 그 상태에서 우리 이번에는 요 삼각형 본다 해서 노란색 그러면 얘 대 얘는 지금 여기 30이죠. 3대 2네요. 그치? 그거는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이랑 같을 테니까 얘는 3P 대 2P겠네요. 라고 잡아도 될까요? 됐나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선생님 그게 대체 뭐죠? 중학교 때 그런 걸 배웠나요? 네, 배웠어요. 간단하게 정리 한 번만 해봅시다. 각의 이등분선 성질이거든요. 악 하고 여기를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내가 얘 대 얘가 만약에 A 대 B야. 그러면 요 길이 대 요 길이 B도 AK 대 BK 이렇게 된다는 거. 1대2면 1대2 뭐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 선생님 이거 뭐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요거 표현하는 거지. 맞아? 자, 이게 지금 이 도형에서 보면 좀 정신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저 선만 떼다가 이렇게 표현할게. 내가 구하려는 여기와 여기가 있어. 됐죠? 요 길이를 갖다가 표현을 해야 돼. 근데 이 똑같은 걸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P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P라고 표현을 하겠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2K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9K라고 표현을 하겠대. 그쵸? 그러면 이거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 대 얘의 길이가 필요했던 거잖아. 그쵸? 그러면 여긴 3P니까 여기만 내가 P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이 9K, 2K를 갖다가 합쳐서 11K잖아. 그 11K가 밑에서 따지면 몇 P야? 5P죠? 됐니? 그러면 K라는 것을 갖다가 P에 관해서 표현을 해. 그러면 11분의 5P니까 얘 같은 경우는 11분의 뭐예요? 10P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11분의 10P가 돼요. 너무 높다. 11분의 10P가 됩니다. 요 길이가. 됐나요? 그럼 잘 봐. 결과적으로 요 길이라는 건 전체 5P에서 요만큼의 3P 빼고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 11분의 10P 빼면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거야. 괜찮나요? 자, 얘 계산을 할게요. 그럼 2P에서 11분의 10P 빼니까 11분의 22P에서 11분의 10P니까 11분의 12P 이렇게 돼요. 어우, 숫자 예쁘다. 그쵸? 별로 안 예뻐요, 사실. 자,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를 갖다가 11분의 12P라고 한대요. 요거 3P라고 했고요. 괜찮나요? 됐지? 자, 그럼 다 왔어. 세 번째 상황. 우리 이제 저기에서 그림만 떼다가 제가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나온 거 있죠? 지금 한 번만 다시 보면 요 삼각형, 요 삼각형만 제가 떼서 갖다 줄 거야. 2B, 저거 뭐야? H죠? 2BH. 그러면 뭐 이렇게 갖다 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F고, 그 다음에 여기가 H죠. B고, 2야. 그 다음에 이렇게 잘랐어. 선생님, 여기가 아까 선생님이 3P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1분의 2P라고 하셨어요. 됐지? 그럼 길이비를 갖다가 표현을 하면 결국은 이거 아닐까? 얘한테 11 곱한 거 대 얘로 생각을 해주시면 33대 몇의 비야? 2의 비죠. 됐나요? 맞나? 33대 2의 비율이죠. 됐니? 그럼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일까 얘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3P. 12P. 그쵸. 말이 안 되죠. 미안합니다. 11분의 12P가 되기 때문에 33대 12의 비율이겠네요. 33대 12의 비율. 그럼 전체 밑변을 45로 봤을 때 45분의 12에 해당되는 게 요 면적이죠. 거기에다가 삼각형 EBH 넓이를 곱하면 되겠죠? EBH 넓이 아까 요거 썼죠?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돼. 근데 약분이 매우 많이 가능해요. 윽, 악, 3. 그 다음에 9로 나누면 5, 9 이렇게 되죠. 또 나눠줘. 7입니다. 그러면은 3 곱하기 9 곱하기 7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27 곱하기 7이니까 74, 77, 49, 189 하고 마무리가 딱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답은 189가 되고요. 사실 이제 다른 것도 괜찮은데 도형적 사실을 다 꺼내고 나서도 마지막에 이 밑변의 길이비 표현하는 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따로 꺼내서 한 번 더 보여준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런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고난도 킬러로 배치가 되어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많이 써도 괜찮으니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방향만 보인다면 이렇게 그 내부의 도형을 바깥으로 따로 빼내서 그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독해하고 풀어나가면 훨씬 더 해결에 있어서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객관식 풀이가 마무리됐고요. 칠판 한번 정리하고 주관식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문제에 이어서 이제 주관식 한번 쌤이랑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주관식 4점짜리의 시작이죠. 26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거고요. 상황을 한번 보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4 숫자가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씩 적혀있는 3장의 카드가 있대요. 근데 3장의 카드 중에서 카드를 한 장씩 3번 뽑는데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살짝 먼저 읽으면 뽑은 카드는 다시 뽑지 않아요. 한 번만 뽑는 일회성이구나. 자, 그랬을 때 적힌 수를 A, B, C라고 하자 12분의 A분의 B-C 12 곱하기 A분의 B-C의 값으로 가장 큰 값 하나만 딱 구해주면 돼. 가장 큰 값 하나만. 됐나요? 자, 일단은 얘들아 봐봐. 우리가 12 곱하기 A분의 B-C라는 걸 판단을 할 건데 우리 그냥 아무 숫자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무 숫자나. 내가 그냥 12 곱하기 B 자리에 뭐 마이너스 2분의 3 뭐 써있는 순서대로 가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밑에는 3분의 4 이렇게 간다고 치면 어쨌든 딴 거 말고 요 위에는 무슨 수가 되냐?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뭐가 돼요? 음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양수분의 음수가 될 거기 때문에 전체가 음수가 되죠. 근데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3 자리만 바꿔도 양수가 되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 이러한 값 중에서 음수도 가질 수 있고 양수도 가질 수 있지만 그 와중에 가장 큰 값이라면 어차피 양수겠구나 해서 양수만 생각할 거라는 거야. 오케이? 요 생각을 좀 추려주고 들어가면 문제가 한결 더 편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나는 얘가 양수일 때만 얘기하고 싶어. 근데 얘가 양수려면 어떻게 되냐? 결국 분모에 있는 A 값과 B-C가 부호가 어때야 돼? 같아야만 합니다. 괜찮죠? 자, 그럼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첫 번째, A가 0보다 크면서 분자에 있는 B-C도 0보다 큰 경우. 오케이?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B가 C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간단해요. A는 나와요. 0보다 큰 거 어차피 얘밖에 없거든. 그치? he is 3분의 4. 그쵸? 그 다음에 남은 것 중에 작은 걸 C, 큰 걸 B라고 두겠대. 그럼 B는 남은 것 중에 큰 게 뭐야? 얘네 둘 중에 큰 건 얘입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됐죠? 자, 그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따라서 12 곱하기 A분의 B-C인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아직 분수분의 분수꼴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밑에 분자 부분은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일단 B-C 먼저 합시다.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대괄호 이렇게 써야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A로 나눈 거죠. 3분의 4로 나눈 거죠. 그러면 곱할 때 역수를 곱한다라고 하죠. 오케이. 이렇게 써도 되겠죠. 됐나요? 차근차근 또 계산을 해줄게요. 12 곱하기 안쪽에 자,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1이 되죠. 1 곱하기 4분의 3이잖아. 이렇게 되면 탕 해서 9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뭐 나쁘지 않네요. 자, 이제 케이스가 또 뭐가 있냐? 이번에는 분모가 0보다 작고 분자 역시도 0보다 작은 경우로 한번 가볼 거야. 자, 얘는 B가 C보다 작은 경우죠. 근데 봐봐. 이때 문제가 생겨.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0보다 작은 값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또는 이란 말이 나오면요. 어쩔 수 없다. 빠르게 케이스를 나눠보자 라고 보시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 중에 첫 번째 케이스.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부터 가보자 라는 거야. 그러면 남은 거 중에 B, C는 자동 결정이 되죠. 크기 순이니까. 자, B는 그 중에 작은 게 뭐가 있냐?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죠. 그 다음에 C는 3분의 4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계산해야죠. 12 곱하기 A분의 B-C를 갖다가 계산을 할 거고 12 곱하기 하고 자, B-C야. 자, 얘에서 얘 빼야 됩니다. 정말 빼고 싶지 않은 숫자네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나누기 A죠. 얘로 나눈다는 건 곱하기 역수죠.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할 건데 사실은 이제 저 같으면 원래 뿌려서 하거든요. 분배해서 뿌려서 하는데 그냥 그래도 편의상 여기서 통분해서 가자. 마이너스 6분의 뭐가 됩니까? 3, 3, 9, 2, 4, 8, 17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할 때 앞에 게 12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7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뭡니까? 68이 됩니다. 숫자 꽤 크죠? 그쵸? 아까 9 나왔는데 일단 킵.
자, 그래도 다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가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나머지 BC는 어찌됐건 개 중에 작은 게 B가 돼야 되죠. 개 중에 작은 게 B가 돼야 된다 했어. 그러면은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C가 3분의 4야.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12 곱하기 A분의 B 마이너스 C로 가요. 그러면 12 곱하기 자, B 마이너스 C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 하고 곱하기 뭐예요? 오, 이거 방금 계산했던 거 또 쓸 뻔했네. 미안합니다. 자, B에서 C 빼니까 맞지 않나? 맞게 썼네. 미안. 마이너스 3분의 4 하고 곱하기 뭐 해야 돼요? A의 역수 곱해줘야 되죠. 아, 마이너스 3분의 2 곱해주자라는 거. 괜찮죠? 자, 그러면은 먼저 요 안에 것만 통투더 분 해봅시다. 얘 통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분의 38 몇이냐? 38, 14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그럼 계산을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12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4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될 것이고 오, 계산이 불안한 걸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56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오케이. 자, 3분의 56이야. 3분의 56. 자, 그럼 봐봐. 3분의 56, 68, 9 중에 우리는 눈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걔 중에 제일 큰 게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68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숫자가 뭔가 세서 다시 보니까 요거 부분 계산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C를 뺀 거를 해야 되니까 뭐냐?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3분의 4. 그러면 3, 2, 6, 3. 3, 2, 6, 8. 아, 네, 이럴 줄 알았어. 여기 11이었어요. 11. 맞아. 11이에요. 그러면은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11이 되니까 1, 2가 되니까 44. 맞아요. 어찌됐건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68 딱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도 요거 한 김에 하나만 얘기해주면 사실은 이제 여기에 분수가 들어가고 이게 분수에 들어가는 거잖아. 이런 거 이제 번분수라고 하거든. 번분수를 저는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요. A분의 B, C분의 D. 꼬박 나누기로 안 쓰고요. 사실 이제 번분수를 처리할 때 분모 분자에 A도 없애고 C도 없애고 싶은 거야. 그래서 AC를 공통되게 곱해서 BC분의 AD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이미지제로 기억을 하거든요. 안쪽에 있는 거 아래쪽으로 가. 바깥쪽에 있는 거 위쪽으로 가. 곱해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쓰면 훨씬 빠른데 기본적으로 그냥 나누기 역수로 계산하는 걸로 해봤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7번 가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AC, BC의 길이가 같은 일단 표현을 해보자. AC의 길이가 같대. 뭐랑? BC가 같대. 오, 이등변삼각형이네. 자, 그랬을 때 외심을 O라고 하고 BAO는 28도다. 연장선이 한다면 또 갑자기 또 내심이 나와요. 자, 외심과 내심이 나오는데 요 문제도 그렇고 요 바로 다음 문제도 그렇고 외심, 내심을 계속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서 외심과 내심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사실은 이제 When I was middle school students죠. 외심과 내심에 대해서 가볍게 리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외심. 얘들아, 외심이 뭐야? 라고 하면 상당수가 왜 저번에 중심이요? 이런데 그거는 뭐 한국말 줄임말 알아? 물어보는 정도 수준이고 그게 아니라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돼. 자, 외심은 정확한 정의가 뭐가 되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외저번이라는 걸 발생시키고 외저번의 중심이라고도 말하죠. 근데 이제 뭐 나름 하나의 팁이야, 얘들아.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치자. 또는 외심의 성질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치자. 그러면 일단은 그 성질을 되살리는 데 있어서는 원을 먼저 그려서 그 안에 이렇게 삼각형 만들고 외저번의 성질을 가지고 원의 성질 둘 중 하나는 기억나지 않을까? 외심이 기억나든 원의 성질이 기억나건 어쨌든 원을 그려놓고 보면은 그 성질들이 조금 더 잘 보여. 뭔 얘기냐? 원의 중심으로부터 각 현에 내린 수선의 발은 수직 2등분 해버리죠. 맞아요? 여기도 이렇게. 사실 이제 닭이냐 달걀이냐인데 이걸 먼저 배웠어, 너네가. 어쨌든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되죠. 괜찮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면 요거 여기는 여기랑 여기는 여기랑 같죠. 됐나요?
됐지? 이런 성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각 꼭지점까지 떨어진 거리는 원의 반지름으로서 같다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얘들아, 이거 먼저 아는 게 원래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외접원의 중심이 가지고 원 성질도 같이 하는 건데, 이상하게 애들이 이건 잘 기억하더라고. 원을 그리고 나서 보면. 근데 이게 좀 어렵대.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내심도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내심은 뭡니까?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오케이? 그리고 얘는 내접원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기억을 할 때 헷갈리면은 내가 어떤 삼각형을 먼저 그려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접원을 그려요. 그러면 얘는 기억이 적어도 나겠지라는 거야. 자, 그럼 내접원이잖아. 그랬을 때 원의 중심 딱 찍어버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탁 떨구면 각각의 길이는 같을 것이고, 그쵸? 그 상태에서 내가 요거를 연결을 딱 하면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합동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동글뱅이 얘네 둘이 각이 같다고. 근데 당연한 거야 얘들아. 애초에 내각의 이등분선이야. 그치만 어떻게든 기억을 하자고.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또 이렇게 잘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x. 그쵸? 이렇게 딱 잘라요. 별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요거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일단은 뭐 이제 요 다음 문제에서 쓸 거긴 한데, 우리가 이 내심에 관련된 상황으로 또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 요 한 변의 길이를 a라고도, 그 다음에 요 한 변의 길이를 b라고도, 요 한 변의 길이를 c라고 둬요. 괜찮지? 그랬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도 구하죠? 2분의 1의 세 변의 길이 합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이거죠.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본 거죠. 얘를 밑변으로 보고 높이로 본 거죠. 밑변으로 보고 높이로 본 거죠. 그렇게 세 개 합친 게 전체 넓이가 나왔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야, 이 정도 리뷰했으면 이제 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돌아봐. 제가 이 문제 풀 때 좀 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도형 문제들을 풀 때 사실 되게 정신없게 많이 풀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유형도 많다. 뭐 보조선 갑자기 긋고 막 어떻게 하지? 아, 그냥 감각적으로 접근해야 되나? 하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그냥 이런 보조선을 그어하고 외웠을 텐데, 고등학교 때 와서 모의고사 기출이나 아니면 4점짜리 도형 문제들을 풀 때는 쌤이 말한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도형이 등장할 때 허투루 등장하는 경우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도형이 갖고 있는 중요한 성질을 가져다가 쓰려고 이 도형을 준 거야. 자, 뭔 얘기냐면, 당연히 얘들아 외심, 내심 성질 쓰는 것도 맞거든. 근데 내가 이 AC랑 BC 길이가 같다라는 삼각형을 줬죠. 됐나요? 그러면은 이등면 삼각형이잖아, 결과적으로. 이등면 삼각형의 중요한 성질이 뭐야? 하면 또 이래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야, 그건 이름부터 이등면 삼각형인데 당연하지. 그게 아니라 이등면 삼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수직 이등분선이야. 오케이? 그게 뭐였죠? 이런 거죠. 나한테 어떤 이등면 삼각형이 이렇게 탁 있어. 이 길이 같아.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탁 떨구면은 얘는 이 밑에 두 개를 수직 이등분한다. 요거죠. 자,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AC랑 BC랑 두 개가 이래. 그럼 수직 이등분선 성질이 중요한데, 심지어 외심 역시도 뭐야?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야. 제발 얘들아, 이상한 데 긋지 말고 얘랑 얘 연결해서 선이 안 그어져. 이렇게 좀 해줘 라는 거야. 그러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순간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요 길이가 같은 수직 2등분 상황이 되겠구나 라는 거. 이러한 보조선을 제발 좀 그어달라고 쪼르고 있다고 난 본단 말이야. 오케이? 아, 선생님 너무 과장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보는 이제 고2 때 가서 대수 때 가서도 똑같이 도형 문제를 보게 되고 했을 때 이등면 삼각형이 나온다. 수직 이등분선 성질을 쓴다. 이게 되게 이제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돼야 되거든. 자, whatever. 이렇게 되죠. 그러면 봐봐. 나는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얘를 만약에 여기까지 연결을 했어. 그러면 아까 여기랑 여기 길이 각도 같다고 했으니까 얘 28도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내가 만약에 여기를 동글뱅이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여기도 동글뱅이겠죠. 왜?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길이가 같죠.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도 동글뱅이고 여기도 동글뱅이라고 쓸 수 있겠죠. 왜? 이 길이도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으로. 그러면 잘 봐. 요 삼각형 ABC를 잘 보면
28도 2개, 즉 56도에다가 4 곱하기 동글뱅이까지 했을 때 180도가 가득 채워지죠.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갖고 동글뱅이 4개 있잖아. 자, 그러면 동글뱅이 하나가 각도가 몇 도가 돼요? 56도 넘기면 124도죠. 124도를 4로 나눠주면 31도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아, 얘가 31도구나 라는 거야. 근데 사실 다 왔어 이제. 여기가 31도거든. 너네한테 물어본 게 뭐였냐? OAI를 물어봤어. OAI 같은 경우는 요 각도거든. 됐니? 그럼 그 중에 31도 알았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얘만 알면 되죠. 됐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무슨 성질이 들어가게 되냐? 이거 도형, 각에 대한 성질 총출동인데, 선생님이 그러면 아까 동글뱅이가 32도라 했으니까 여기가 62도겠네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삼각형으로 시각을 옮겨봅시다.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우리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은 한 외곽의 크기랑 같다. 맞아요? 그러면 얘랑 몇 도 더해야 62도죠? 자, 22도입니다. 22도. 그쵸? 그러면 잘 봐. 저게 22도면 우리 내심이라는 건 내각의 이등분선이잖아. 그러면은 요 길이랑 요 각도랑 요 각도랑 같죠? 그럼 요거 하나가 몇 도야? 11도야, 11도. 괜찮아요? 그러면 11도, 31도 더한 게 우리가 구하려는 이 전체 각도인 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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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는 얘기밖에 안 하죠. 그치? 그래서 정답은 몇 도야? 42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다시 11도 더하기 31도, 42도 이렇게 끝나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막 어려웠다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외심, 내심, 두 내각의 크기 합이 한 외곽과 같다. 이등변 삼각형, 수직 이등분선 등등의 여러 가지 다각형 성질들을 다 갖다 쓴다는 거, 삼각형 성질을. 이걸 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8번 갈 겁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자, 그림과 같이 AC가 26이고 BC가 17인 예각삼각형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너네한테 내심 주세요. 또 갑자기 또 내심 막 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너네한테 마지막에 물어본 거 요 IH 길이야. 애매하죠? 자, 요랬을 때 얘네가 ABC 넓이를 줬거든? 자, 삼각형의 넓이를 줬어. 나는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나한테 내심이 언급됐는데 삼각형 넓이가 제공됐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2분의 1R 세변의 길이 합 요거를 썼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죠. 내저번의 반지름 그 다음에 세변의 길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일단은 넓이 먼저 줬어. 이 넓이가 204라고 줬고요. 그치?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잡을 수 있어요. 여기가 17이고 얘가 26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내가 일단 H라고 둘게. 괜찮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 204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밑변을 뭐로 보고 때 17을 볼 때 높이를 H라고 보면은 H를 잡을 수 있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H를 먼저 잡아보자. 자, H는 어떻게 되냐? 408을 17로 나눠요. 그러면은 20 몇이냐? 오, 엄청난 계산인데요, 이거? 괜찮아요. 408을 17로 나눠버리면 20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에서 이거 68 나오니까 24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24. 선생님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H 알아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지금 목표가 뭐라고? 세변의 길이도 알아야 되고 내저번의 반지름도 알아야 되지. 근데 내저번의 반지름 이전에 먼저 우리가 세변의 길이를 잡을 수 있는 게 피타고라스 파티를 열면 되거든? 뭔 얘기냐면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일단 우리가 아직 X라고 둬보자. 괜찮니? 됐어? X라고 둬볼게. 그리고 얘가 지금 24라고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럼 먼저 오른쪽 데이터를 가지고 왼쪽까지 넘긴다는 느낌으로 갈 거거든? 뭔 얘기냐면 야, 얘가 26이잖아. 그럼 얘가 10이잖아. 그랬을 때 피타고라스를 쓰면 13대 12대 5의 비율이 되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는 10이 돼. 선생님 그거 모르겠어요.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서 루트 씌우면 되는데 그게 좀 애매하면 이제 우리가 그 중요 피타고라스 길이비 중에 5대 12대 13이 있는데 여기에 싹 다 2배한 값이네 라고 해서 여기 10으로 본 거야. 괜찮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몇이 돼요? 럭키비키 7이 됩니다. 괜찮나요? 됐어? 자, 그러면은 이 왼쪽 삼각형 기준으로 봤을 때 24를 알아, 7을 알아. 그쵸? 그러면은 피타고라스를 가지고 x를 구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러면은 왼쪽 삼각형 ABH에서 x의 제곱 같은 경우는 24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이렇게 되고 24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144니까 576 더하기 49 이렇게 되고 딱 예쁜 숫자 625가 나와요. 뭐가 예뻐요? x는 25가 되거든요. 25의 제곱이 되거든요. 625는. 자, 25가 됩니다. 오케이. 선생님, 근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 우리 이제 이걸 알았으면은 어디? 요 처음에 내가 만들어낸 요 상황에서 세 변의 길이 다 알아냈으니까 요거 만들 수 있거든? 그럼 뭐도 구할 수 있어? r도 구할 수 있어. 괜찮나요? 자, 그러면 계산에 또 이어서 갑시다. 얘가 1차 계산이었으면 2차 계산. 선생님, 2분의 1에다가 내 저번에 반지름 r에다가 세 변의 길이가 26, 25, 17입니다. 그러면은 17 더하기 25 더하기 26을 해주시고요. 그게 204이군요 라고 갈게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 42 하니까 68이 되고 여기까지 하면 34가 돼서 34의 r은 204가 되고요. 자, 그럼 r은 계산을 하면 딱 6으로 나누어 떨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r이 6이야. r이 6. 얘들아, r이 6이래. r이 6. 근데 잘 봐.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 지금 여기까지 나온 상태에서 우리 지금 구하려는 거 얘거든? 근데 얘는 r이 아니야. 왜냐면은 r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떨궜을 때 요게 r이거든? 그리고 그러면서 얘가 6이야. 괜찮아요? 됐니? 요게 6이라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얘는 아직도 미지수야. 그래서 난 여기를 별표라고 둘게. 괜찮아? 됐어? 별표라고 둘게. 그러고 이제 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면 저는 요렇게 볼게요. 여기 있죠? 여기를 내가 y라고 둬볼게. 괜찮아? y라고 둬볼게. 자, 조금 지저분하니까 이거 한번 지우고 갈게요. 계산값은 다 구해놨으니까. 잘 봐. 지금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탁 떨궜어. 요 길이가 지금 6인 건 내가 알았어. 됐죠? 자, 요거 킵해놓고 나는 요 길이를 y라고 둘게. 근데 어떤 게 있냐? 잘 봐. 우리 아까 내심의 성질로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한 번만 다시 그려줄게. 이렇게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고 탕 이렇게 했을 때 요거 이렇게 딱 그으면 요 길이 같았죠. 요 길이 같겠죠. 요 길이 같겠죠. 이거 쓸 거야. 자, 그 뭔 얘기냐면 아까 내가 여기 길이 값을 구해놨었거든요. 여기가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y거든.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이야. 됐지? 얘가 10-y야.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툭 떨궈. 내심이 있었다고 쳐볼게요. 원이 있었다 칠게. 툭 떨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y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6에서 얘를 빼니까 16 더하기 y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여기를 수선의 발 하고 떨궈요.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6 더하기 y가 되고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구해놨었어요. 25라고 예쁜 숫자로. 됐나요? 그러면 25에서 16 더하기 y를 빼면 9-y가 되거든요. 잘 들어봐. 9-y라는 건 요 수직한 데까지 요 길이가 9-y라는 거야. 됐니? 얘가 9-y라는 거야. 그럼 잘 봐. 이 9-y,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y인데 요만큼을 y라고 했어. 그리고 요만큼이 7이래. 됐니? 그러면 계산 끝. 뭐가 됩니까? 7 더하기 y가 9-y랑 같은 거죠, 지금. 괜찮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2y가 9가 되니까 y가 1이 돼요. 끝났다.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만 이제 파내면 되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계산만 끝내줍시다. 저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과장해서 크게 그렸어. 여기가 I고 여기가 H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몇이야? 얘가 6이죠. 맞습니까? 얘가 6이고 그 다음에 얘가 1이야. 자, 그럼 요 길이 구할 수 있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 루트 1의 제곱 6의 제곱 37이죠. 루트 37이야. 됐나요? 근데 아마 얘의 길이의 제곱을 물어봤을 겁니다. 그럼 정답은 몇일까요? 37이 되겠구나 라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다. 이 정도면 할만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그렇습니다. 자, 이제 29번, 30번 가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 고1 모의고사 끝나자마자 이 두 사이트에서 계속 봤을 때 오답률이 어쨌든 제일 높은 것으로 표시가 됐던 게 딱 29, 30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앞쪽 문제들보다 29, 30번이 길을 잡으면 훨씬 더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답률이 왜 이렇게 높죠? 주관식이어서 그래. 찍을 수가 없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찍어서 맞추는 애들도 진짜 많거든요. 어쨌든 근데 생각보다 해볼만해요. 얘는 느낌이 또 아까 우리 객관식에서 봤던 문제랑 비슷하거든. 잘 봐봐. 이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3,6을 지난대요. 일단은 얘 점을 하나 줬네. 3,6. 자, 그랬을 때 꼭지점이 일사분면했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죠? fx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b 뭐 무난해요. 그랬을 때 어쩌고 저쩌고 간대. 자, 중요한 조건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여기서부터 나와. 삼각형 ABD와 BCD의 넓이는 각각 2분의 3과 2분의 9래. 자, 봐봐. 삼각형 뭐 ABD 요 삼각형과 요 밑에 있는 삼각형 BCD 넓이를 줬어요. 근데 나는 처음에 뭐부터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와중에 얘네 둘이 한 변을 공유하네 라는 거야. 공유하는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2분의 3 대 2분의 9래. 얘가 2분의 3 대 2분의 9래. 그럼 그 말인즉슨 뭐가 될까요? 결국 높이 비를 준 거야. 다시 얘는 높이 비를 준 거야. 그렇지 않나? 왜? 밑변이 지금 두 개가 같거든. 그쵸? 그러면 내가 요만큼의 높이가 만약에 K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수선의 발을 떨궜을 때 이 높이가 3K가 될 거고 3K 대 K의 높이비를 가졌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잘 봐. A의 높이는 이 3K에다가 K가 더해진 거랑 같으니까 A의 Y좌표 6은 4K랑 같겠구나. 그럼 즉 K는 4분의 6, 2분의 3과 같겠구나 하고 하나가 나오죠.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요것만 나온 뿐만 아니라 잘 봐. 그랬을 때 요 높이를 알면 이 넓이가 딱 2분의 3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잘 봐. 계속 잘 보고 있겠죠, 뭐. 삼각형 ABD 같은 경우는 밑변을 갖다가 내가 BD라고 둘 거야. 그 다음에 높이를 K라고 둔다 했어. 2분의 3이라고 둔대. 근데 그 녀석의 넓이가 토탈 2분의 3이래. 오! 그냥 소리 내봤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BD가 뭐예요? 2가 되겠죠. 요것도 나왔어. BD가 2가 된대. 얘가 2가 된대. 됐어요? 자, 그러면 B의 좌표랑 D의 좌표 다 잡을 수 있어. 먼저 B 좌표부터 얘기를 하면 B는 0, 높이가 3K가 되니까 2분의 9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D 같은 경우는 0에서 2만큼만 오른쪽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2, 2분의 9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근데 잘 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 그러니까 결국은 이차함수를 다 파악해야 되거든. 근데 이차함수라는 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해서 a, b, c 문자가 3개가 있다고 치면 원래 정보도 3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지점이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이차함수 위에 점 a 하나 알았어? b 하나 알았어? 근데 아직 하나를 몰라.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고. 자, 이때 뭘 쓸 거냐? 이게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 요걸 갖다가 요 직선을 갖다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만나는 요 점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고등수학을 할 때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것보다는 같은 직선 위에서 닮은 비 쓰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해요. 그게 나중에 가면 식 계산이 조금 더 짧아지고 계산 피로도가 조금 더 낮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요 선을 기준으로 요만큼 자른 요 삼각형 있죠? 요거랑
여기서 수선의 발을 탁 떨궜을 때 요 삼각형이죠. 이 두 개는 뭐는? 닮음이겠죠, 닮음. 요거랑 요거. 두 개의 닮음을 갖다가 봤어. 괜찮니? 그럼 봐봐. 여기 x좌표가 2거든? 여기 x좌표가 3이야. 그럼 요 길이가 1이야. 그치? 1이야. 그리고 높이가 2분의 3이야. 됐지? 근데 높이가 2분의 9가 됐어. 3배가 됐지, 높이가.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1이면 여기가 3이 돼야 되겠지? 맞아? 그럼 끝났다. 뭐가? 2를 넣었을 때 x좌표가 여기인데 거기서 3만큼 더 빼니까 아, c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나요? 됐지? 아, 그러면 우리 이제 계산만 잘 하면 되겠다라는 건데 봐봐. 결과적으로 우리 그러면은 지금 이 fx 같은 경우를 내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둘 건데 그 와중에 그래도 감사한 건 0을 넣었을 때 값이 2분의 9라는 걸 줬어. 그러면 일단 c는 구했어. 2분의 9라고. 그때 우리가 대입해야 될 게 무슨 점과 무슨 점? a라는 점이 3,6이었고 그 다음에 c라는 점이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자, 얘를 갖다 계산을 해주시면 f에다가 3을 넣은 9a 더하기 3b 더하기 2분의 9는 6이다.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됐나요? 이거 조금만 더 정리를 해두면 9a 더하기 3b는 2분의 3이 되니까 3으로 나눠주기까지가 되겠네. 3a 더하기 b는 2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0 넣을 거야. 그러면은 f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b 더하기 2분의 9는 0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분의 9잖아 이렇게 되겠죠. 됐어? 자, 얘네들을 뭔 립해야 될까? 연립만 하면 이제 끝나요. 자, 얘네들을 그냥 더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더하면 4a가 되고 얘네들 더하면 뭐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a는 마이너스 1.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다시 얘한테 넣어도 돼요. 그럼 넘기면 3a가 마이너스 3이 되죠. 넘기면 b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 빼기 플러스 3이 돼요. 왜? 마이너스 1이니까 마3 풀3. 됐지? 그럼 2분의 7이 돼요. 오, 숫자 정말 멋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다 됐다. fx라는 것이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x제곱.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2분의 7x 더하기 2분의 9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물어봤냐면 꼭지점에 y좌표 물어봤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얘를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7x니까 x 마이너스 절반의 제곱 더하기 16분의 49 더하기 2분의 9가 되고 자, 여기 부분만 정리를 마저 해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돼? 16분의 49 더하기 8, 9, 72 이렇게 되니까 16분의 뭐가 됩니까? 1, 2, 16분의 121이 돼요. 16분의 121이 돼요. 16분의 121이 되니까 거기 16K 하면은 정답은 121 이렇게 된다는 거. 괜찮습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30번. 대망의 30번 문제 갈 건데 조금만 이거 지우고 합시다.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발견을 빨리 하면 생각보다 오히려 앞에 문제들보다 쉽게 풀릴 거고 발견이 잘 안 되면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그림과 같이 A, B, C와 원, O가 A를 포함한 서로 다른 5개의 점에서 만나요. 아, 상황이 좀 뭔가 되게 거대하고 빡세죠? 자, 이랬을 때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자, 중요한 조건들을 좀 볼게요. DB, DF, EG가 길이가 같대요. DB, DF, 그 다음에 EG가 길이가 같구나. 자, 그 다음에 AG가 3GC랑 같대요. 그럼 나름 이제 길이 표현을 해보자. AGC가 얘를 내가 3K라고 둘게.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K라고 두겠다는 거야. 자, 그 상태에서 마지막 하나 뭐가 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넓이가 8이라고 되어 있을 때 너네한테 삼각형 ABG 넓이를 S다. 그 다음에 삼각형 AGC 넓이를 T라고 할 때 그들의 차를 구해달래요. 오케이? ABG는 이거죠. AGC는 이겁니다. 아,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제공된 녀석들을 거기까지 끌고 가긴 약간 거리가 먼 것 같고 당장 할 수 있는 발견부터 해볼 거예요.
일단은 저는 요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 있죠. 요 길이가 얘랑 같잖아. 현의 길이가 같으면 어쨌든 그 현에 대한 원주각 크기도 같거든. 그래서 보조선을 막 이것저것 그어보다가 난 이걸 한번 그어봤어. 그리고 얘만 그은 게 아니라 얘도 그어봤어.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얘에 대한 원주각인 여기가 동글뱅이죠. 괜찮니? 됐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내가 얘도 만약에 그었다고 치면 얘에 대한 원주각도 여기가 동글뱅이죠. 그럼 여기도 동글뱅이죠. 왜? 얘에 대한 원주각은 요렇게도 그어지지만 요렇게도 그어지지만 요렇게도 그어지니까. 괜찮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저기 동글뱅이 여기도 동글뱅이다 줬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동글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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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 이렇게 보였다고. 엇각으로 평행한 상황이구나 라는 게 보였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요게 보이고 나면은 그래도 좀 이것저것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랬을 때 두 개가 평행하면서 이제는 뭘 봤냐면 요거 밖에 있는 거 있죠. 요것도 봤어. 요것도 봤어. 괜찮니? 그러면은 요 길이가 같기까지 해.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것도 발견을 했어요. 됐나요? 그런데 선생님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커다란 삼각형을 봤을 때 요 커다란 삼각형을 봤을 때 요 삼각형과 요 조그만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접근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뭐를 갖다가 봤냐면 잘 봐. 우리 그 가볍게 리뷰 한 번만 해봅시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있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물론 제일 많이 쓰이는 성질이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쓸 거냐면 잘 봐. 예를 들어 내가 여기를 이렇게 연장했어. 됐나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가 뭐 x도야. 그러면 여기는 180도 마이너스 x도고 그러면 여기는 다시 x도가 되죠. 됐니? 무슨 말이냐면 요 각도랑 요 각도가 같아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 여기 조그맣게 이등변 삼각형 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 됐지? 그 상태에서 요 사각형을 봐봐. 요 사각형은 내접 사각형인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x 세타면 여기도 세타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을까? 됐니? 자, 그 다음에 뭐까지 갈 거야? 그 다음에 다시금 크게 볼 거야. 그러면 요 삼각형을 보게 되면 무슨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다. 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K였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K겠네 까지도 된 거야. 이해됐을까? 그럼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지금 나온 상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 제가 이제 그림을 살짝 빼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얘랑 평행하게 여기다 선을 이렇게 긋고 얘가 8이야. 됐죠? 그 다음에 얘가 K 대 3K 비율이고 그쵸?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닮음인 걸 아니까는 넓이 비를 갖다가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자, 게다가 하나 더.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또 3K야. 됐죠? 자, 근데 사실은 이제 요렇게 봤어요. 저는 요게 8이잖아. 됐지? 근데 얘를 갖다가 보면 닮은 비가 어떻게 돼? 지금 얘를 A, B, C라고 표현하자. A, B, C. 그 다음에 얘를 EGC라고 돼 있죠. 그러면 삼각형 EGC의 넓이 대 삼각형 뭐냐? ABC 넓이의 B는 1대 4가 아니라 1대 16이죠. 1대 16이겠다라고 봤어.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따라서 삼각형 ABC 넓이는 이 8의 16배가 되니까 128이 되겠죠? 라고 봤어. 괜찮니? 됐지? 자, 128이 된대. 그럼 잘 봐. 이 전체가 128이야.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요만큼의 면적과 요만큼의 면적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잖아. 자, 이제는 밑변을 얘로 봐.
그럼 3대 1의 비율이잖아. 그리고 높이는 같을 거 아니야. 얘를 밑변으로 보면. 그러면 128의 4분의 3만큼 해당하는 게 이 왼쪽 삼각형. 4분의 1만큼 해당하는 게 오른쪽 삼각형 아닐까요? 됐나요? 4분의 1만큼 해당하는 게 32가 될 거고 4분의 3만큼 해당하는 게 96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래야 두 개 합쳐서 128이니까. 됐니? 자, 왼쪽이 96, 오른쪽이 32. 근데 A, B, G 넓이를 S라고 한댔죠? 그럼 얘가 96, 그 다음에 얘가 32. 그럼 얘네 둘 차 구하시면 뭡니까? 아, S-T는 6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갖다가 요거 평행한 거를 발견하면 조금 쉬워지는 것 같고 저걸 발견을 못하면 이것저것 막 돌림판 하면서 각을 찾아야 돼. 그게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요 평행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요 사실. 요거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내접 사각형에 대한 성질 두 가지.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180도고 그로 인해서 얘의 크기가 여기랑 같다는 것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가 한결 편하게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요 해설을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은 이제 요 해설이 똑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또 마주칠 일은 없겠지만 관련된 아이디어는 주구장창 계속 마주칠 수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정리한 요 내용들을 갖다가 싹 한 번은 복습을 하시고 오답을 한번 처리한 다음에 중간고사 대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투스 강사 권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